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자, 엔캠이 다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바닥 탈출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반등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 8월 초입니다. 2차 전지 섹터 대표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8월 초부터 반등이 나왔습니다. 엔캠도 8월 초부터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시황 관련해서 먼저 얘기를 잠깐 하고요. 2차 전지 섹터 반등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엔캠 개별 이슈가 있죠. 이거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대응 전략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의 경기 침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지난번에 연준에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FOMC에서 0.5 금리를 내렸죠. 추가적으로 11월에 한 번 더 내릴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2차 전지 섹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2차 전지 종목들은 금리 인하에 민감할까?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전기차도 안 팔리고 공장은 지어놓고 설비 들였는데 대출도 많이 해놓고 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수혜를 볼 거고, 전기차 가격이 비싸도 할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전기차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들 금리의 수혜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바이오 종목이나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 금리 인하는 대단한 호재입니다.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면 더 큰 호재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습니다. 8월 초에 반등이 나왔다. 미국 대선과 관련이 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그동안 유리했습니다. 바이든보다. 근데 8월 초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대선 후보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죠.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유리해집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발생했었는데 이게 상황이 바뀌면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미국의 스쿨버스 전기차를 전부 다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기차로. 친환경적인 인물입니다. 2차 전지 섹터들 신재생에너지 8월 초부터 이 이슈 때문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 수혜가 되면서 두 번째 해리스 트레이드 미국 대선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8월 초부터 반등 시도가 나왔습니다. 엔캠도 반등 시도가 나왔는데 올라가다 되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차트 보시면 주봉에서 그렇고 고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40만 원 가까이 갔다가 6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봉 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52주도 아니고 상장 이후 최고가를 찍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세계 세력들의 출구 전략, 그리고 지금처럼 낙폭이 커졌을 때 매집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매집 기간을 보시면은요, 꽤 됩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되는 거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밑에서 7배, 8배 정도 올랐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력들의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아직 출구 전략이 나올 때는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매집 기간이 너무 길고 수익이 아직 많이 안 난 거죠. 그리고 여기 들어온 새로운 세력들 강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박 대표가 파악하기로는 미국계 헤지 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PB 생활 오래 하면서 만든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 세력 인맥. 저희가 매주 주간 미팅을 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최근에 뜨거운 하두가 되고 있습니다. 헤지 펀드, 매집하고 있는 헤지 펀드. 근데 매집을 하는데 주가는 별로 안 올라오죠. 이 친구들이 매집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매집하는 게 아니고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가 매수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을 살짝 올려 사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사고, 네 번째, 시장가에 삽니다. 지금은 저가 매수 구간입니다. 떨어지는 매물들을 다 받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천천히. 각각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고유의 신호와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신호와 패턴, 박 대표가 오늘 드리려는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이걸 파악해야지 여러분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고 매도 타이밍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엔캠이 최근에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최대 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1,300억 정도, 1,200억 정도 주식을 맡기고 958억을 대출했습니다.
오정강 씨가. 자금의 용처는 아직 안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958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담보 맡긴 건 1240억입니다. 자, 여러분 주식하면서 담보 부족 걸려본 적 있으시죠? 이 주식 가치가 958억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갖다 넣어야 되죠. 100억이든 80억이든 100억이든 50억이든 갖다 넣어야 됩니다. 담보 부족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그때까지 놔두지도 않습니다. 일정 정도 담보 비율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담보 부족이 발생해서 돈을 갖다 메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주체는 누구냐? 여기 나옵니다. 메리츠 캐피탈, 메리츠 증권. 소위 말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박 대표도 증권사에서 24년 근무했습니다. PB점에 12년 있었고 저도 주식담보대출을 많이 해봤습니다. 958억이란 큰 돈을 빌려주고 주식은 1240억어치 맡겼습니다. 그죠? 팩트는 이겁니다. 이 1240억이 958억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기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주가를 관리하려고 그럴 겁니다. 주가를 못 떨어지게 하겠죠.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돈을 회수하는 쪽도 그렇고 돈을 빌려간 쪽도 그렇고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계약 체결은 누가 갑이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나 기관이 갑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정강 씨가 갑이 되는 겁니다. 왜? 주식을 1240억이나 맡겼잖아요. 이 주식 떨어지면 골치 아픕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한두 푼도 아니고.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조마조마할 겁니다. 주식을 담보로 맡겼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이런 게 아니고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길 바라야죠. 회사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주가 관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핵심입니다. 958억을 갖기 위해서는 나중에 주식도 팔아야 되겠죠. 지금 1240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바닥권에서 대출을 받아간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40만 원 돌파하게 된다면 적은 금액으로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꼭대기에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닥에 있을 때 담보대출이 실행이 됐어요. 1240억 주식을 맡겼습니다. 맡긴 쪽에서 자신 있으니까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958억이나 빌렸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한 겁니다. 최근에 보시면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TDL, 엔케미어, 플루토스와 맞선 전고체 시장. 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 TDL, 엔케미 일찌감치 투자했던 기업입니다. 여기가 다른 회사로부터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TDL 지분이 35%나 됩니다, 엔케미.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액체 전해질이 아니고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화재 위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차세대 게임 체인저죠. 2차 전지 섹터에서. 엊그저께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다고 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2027년까지 삼성 SDI, SK온 개발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가 상당히 기술이 앞서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TDL, 엔캠은 전고체 관련주로도 묶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스페인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유럽 진출, 중국 배터리 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겠다. 새로운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띄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 나와봐야 되겠죠? 전기차 섹터가 안 좋은데 흑자 전환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기업이 흑자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갑니다. 왜? 단순히 흑자 전환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자에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다.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글로벌 고객사 확보, 북미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 전망이 된다. 텍사스 공장이 내년에 또 완공이 됩니다. 미국과 유럽 양 대륙에서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중앙 첨단 소재 엔캠 강대사 편입이 됐습니다. 지배 구조를 안정화시켰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리튬이온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튬이온. IRA에 대비하는 거죠. IRA가 뭡니까, 여러분? 북미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는 겁니다. 리튬이온은 중국이 90%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시장을 공략하겠다. 북미 법인을 설립해서 이런 호재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습니다. 엔캠이 최대 주주 변경 이슈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TDL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미국과 유럽 양쪽 대륙을 공략하고 있다. 시장을 넓히고 있죠. 스페인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전기차 섹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 번째, 중앙첨단 소재와 EDL로 이어지는 공급망, 리튬이엄 시장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쪽에서. 북미 법인을 설립했죠. 이런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엔캠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2차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그렇죠. 대출 금리도 내려가고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가고 설비한 것들, 빌린 것들 돈, 자금 조달 비용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해리스 트레이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대 수혜주는 2차전지 섹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호재가 나올 걸 예상해서 958억을 빌려갔습니다. 1240억 대출을 맡기고 주식을 맡기고 이 주식 올라간다고 베팅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를 담보대출을 했다는 것만 주목하지 마시고 주식이 맡겨졌다는 부분 1240억어치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40만 원까지 갔다가 거의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올라간다고 베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0만 원 가까이 갔다가 10만 원, 20만 원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60% 가까이 하락했죠. 여기서 대출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다. 무슨 얘기죠?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고 담보 가치도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전략, 담보대출에 얽힌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서 대응 방법을 알아야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들, 헤지펀드가 들어왔다 그랬죠. 타이밍이 참 절묘합니다. 바닥권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진행 중이고 2단계, 3단계, 4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3단계부터 주가 올라갑니다.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나온다.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박 대표가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한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죠. 여기에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 헤지펀드 매집과 관련해서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배너에 보시면 박 대표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3158-8575 엔캠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엔캠에 R 붙여서 그럼 대응 전략 자료 보내드립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어떤 식으로 주가에 반응을 할 건지 그리고 958억 빌려간 오종강 대표 1240억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주가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고 들어가 있고요. 더군다나 헤지펀드의 매매와 신호 관련해서 각각의 신호와 패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주가가 반등의 조짐을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엔캠 실시간 대응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경험이라 문자를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8575 자,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램방 소개해드렸고요. 엔캠도 그렇지만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좋긴 한데 아직은 주도주가 아닙니다. AI 반도체가 빠져버리니까 주도주가 사라졌어요. 빠른 순환매만 돌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단타방을 하려고 합니다. 빠른 순환매에 대응하는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단타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배너에 있는 3158-8575로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 종목이나 단타 치시면 안 됩니다. 박 대표가 드린 종목들 문자 샘플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릴 예정이니까 입장 원하시는 분들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습니다. 회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주식을 많이 파는 세력들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고빈도 매매. AI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비중이 전체 주식시장 비중의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선물은 50%. 어마어마한 비중입니다. 박 대표가 PBR 때보다 이게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됩니다.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코스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분석했고 알고리즘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엔캠처럼 시총이 큰 종목들은 메인 타겟입니다.
3158에 8575 알고라 보내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알고리즘 리포트 챙기시고요. 5번에 AI가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엔캠 오늘도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고 미약하나마 차트를 보더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가격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3만 원대 위에 23만 원에서 25만 원대가 되게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의 최저가 매도 가격입니다. 여기를 뚫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숏 커버가 스키즈로 바뀌면서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들. 이거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에코프로가 작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300%.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70에서 80만 원대 공매도 시작합니다. 주가 빠질 줄 알았는데 안 빠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숏커버를 합니다. 그러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스키즈, 시장가로 그냥 샀습니다. 주가가 300% 올랐다가 다시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버립니다. 이런 현상,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 수급이 꼬이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캠, 중요한 가격대가 바로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를 돌파한다면 주가는 추세가 전환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숏커버까지 나오기 때문에 숏스키즈.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모든 내용들이 리포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엔캠 알로 보내시면 되고요. 최대 주주 변경 관련해서 모든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 대응 방. 그리고 1번은 단타방이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박 대표가 준비한 자료들 활용 잘 하시고요. 지금의 시장은 이런 국면이죠. 엔캠도 해당이 되는데 경제와 주식시장 항상 주식이 앞서 나갑니다. 엔비디아가 지난번에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만큼 고평가 논란이 많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 항상 주가는 실적으로 회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차를 두고서. 엔캠은 어떻죠? 이 친구는 이격이 많이 좁아진 거죠. 주인과 반려견의 거리가. 그동안 안 좋았잖아요. 전기차 캐즘 때문에. 근데 앞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걸림돌이 있죠. 최대 주주 변경 이슈? 아닙니다, 여러분. 섹터 전체가 안 좋잖아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FOMC 금리 추가 인하 여부. 그리고 10월 달에 3, 4분기 기업 실적들. 세 번째, 엔캠 같은 경우는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관련 섹터의 동향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과연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판매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전기차 섹터 관련해서 0.5% 금리를 한 번 더 내릴 것인지 두 번째는 해리스 트레이드입니다. 수급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온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11월 대선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종목 리포트, 텔레그램 방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단타방도 이용하시고 아무 종목 단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엔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 있죠.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이슈 기억나십니까? 최대 주주 변경. 여러분 항상 이 주식을 보실 때 이슈나 이런 거 보실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겉만 보면 안 됩니다.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최대 주주 변경 물론 담보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958억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주식 맡긴 게 1240억 정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958억 밑으로. 그죠? 그러면 채권자나 채무자나 상당히 곤란해지고 오중강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거를 관리를 하겠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서 20만 원 언더에서 이게 시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까요? 주가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기관들, 메리츠 캐피탈, 메리츠 증권 관련해서 주가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왜? 1240억 위로 올려서
이자도 챙겨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됩니다. 돈 받아야죠. 당연히 주가를 관리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미국 유럽 진출, 뭐 중앙 EDL 수직계열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담보대출이 실행됐다. 40만 원대가 아니고 20만 원 언더서 실행이 됐다. 앞으로 주가는 올라간다는 강력한 사인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